서울시장의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이 세 사람만 경선 대상으로 결정을 했고요. 또 다른 사람 한두 명을 지금 이렇게 경선 대상에 집어넣을 거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정봉주 의원이 컷오프 된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왜요? 정봉주는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아 진짜 짜증나. 아니 좀 같이 경선이라도 붙게 해줄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박주민 경선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배제한다는 기사를 처음 봤을 때 화내기보다는 그래 그거는 이제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고 일단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테니까 그것까지는 기다려 보자 했는데 결과를 보면 여전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천 배제를 결정했어도 화가 났을 테고 그러니까 경선을 하겠다고 결정하니까 또 화가 나더라고. 이것들 진짜 무슨 짓거리인가 싶은 거지. 아니 진짜 당원들 가지고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당원들을 진짜 개 상등신으로 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아니 왜 정봉주는 왜? 정봉주가 무슨 역적인가? 정봉주가 뭐 민주당 당사에 불질렀습니까? 뭘 잘못했길래 정봉주만 배제합니까? 아니 진짜 저는 뭐 정봉주 의원님이 사실 선당후사의 아이콘 아닙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볼까? 우리 진영 쪽에서 송영길이 더 기여도가 클까요? 정봉주가 더 기여도가 클까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송영길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나는 송영길이 후보가 돼도 적극적으로 밀겠습니다만 잣대가 너무 이중잣대인 거야. 네. 제기할 기회를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정봉주 의원이 감옥 들어가던 날 그 겨울이었어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 싹 다 기어갔습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서로 그 단상에 올라가서 정봉주 의원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정봉주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지금 영상이 다 남아 있어요. 맞아, 나 거기 그 자리에 있었어. 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 뭘 출마해 보려 그러면 컷오프 시키고 저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막 그 난리를 치다가 그냥 야인으로 만들어 놨잖아. 요거 전략 공천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경선도 못하게 만들어? 나는 이런 새끼들이 제일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솔직히 이번 지방선거 솔직히 막 검수완박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마음에 드는 새끼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송영길을 지지할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같은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거진 사람은 난 인정 안 한다고. 그래도 후보가 되면은 지지는 할 지지는 거다. 하겠지만 그러려고 했지.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어떤 과정도 모르면서 왜 니들은 정봉주 미냐? 정봉주를 미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정봉주 같은 그 사람이 들어가서 활력 집어넣어서 주목도 높이고 누가 되더라도 밀리겠다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컷오프 하는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한 명 더 들어가면 무슨 선거 비용이 한 엄청나게 올라간답니까? 아이씨. 아니, 그리고요. 그리고 나 더 이상 송영길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송영길 지금 후보가 너무 이재명 후보를 제대로 파리를 해버렸지. 난 근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송영길을 지지하고 서울시장 만드는 거에는 동조를 하는데요. 서울시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왜 반발했는지는 이해도가 떨어져 아직도. 정치적으로 송영길 대표 쪽도 듣고 계시면 정확히 이건 들으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후지입니다. 그쪽이 원래. 서울로 진입하고 싶으면은 본인이 서울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무난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툭튀해서 바로 당대표를 그만둔 인사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하니까 서울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인천에서 넘어온 월담한 거잖아요. 예. 그 마음을 얻지를 못하는 사람이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나올 때 누구나 다 비판했던 지점이 있어요. 이 사람 자기 정치할 건데 대선을 이용해서 그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어떤 선동에 의해서 송영길은 좋은 사람이니까 지지해. 그건 여러분들이 선동을 당하신 거고요.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새날은 송영길을 흔쾌히 지지를 안 하는지를. 당대표 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방송들 엄청 돌아다녔었잖아요.
우리 방송 같은 사람들은 특히나 팟캐스트까지 업로드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필요한 에피소드 개수라는 게 있어. 거기를 맞추려면 서로 간의 인터뷰가 예약돼 있는 게 정확하게 그게 딱 들어맞아야 돼요. 그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인터뷰를 하려고 자리를 비워놔. 근데 일정이 어그러져서 우리 인터뷰를 못했어. 근데 그게 당대표 경선하기 전이야. 바로 직전이었다고. 그러니까 다급했는지 송영길 대표가 전화를 해 나한테. 아이고 죄송하게 됐다고. 어쩔 수 없지 우리 입장에선. 급하게 대화 만들어야지. 그리고 송영길이 약속했던 게 있어. 당대표가 되자마자 새날부터 나가겠습니다. 당대표 되고 날이 흘러도 전혀 연락이 없어. 나는 그걸로 끝난 사람이에요. 우리를 대하는 자세. 급할 때는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막상 당대표가 되고 나면 입 딱 닥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 면에서 김동연도 똑같아요. 김동연 내는 더 심했어 나한테. 그러니까 싫어하는 순서를 적으라 그러면 김동연이 맨 앞에 있어요 지금. 출연을 시켜달라고 자기들끼리 요청이 와. 그래서 출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상황이 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답을 안 해. 나중에 딴 방송 나가고 자빠졌어. 난 그런 거 인정 안 한다고. 윤호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윤호중도. 우리는 민주당이 먼저 아니죠. 우리는 우리 방송이 먼저예요. 근데 그 방송을 대하는 그 태도가 후진 사람들이 어떤 선동에 의해서 그 사람만이 답이다 이런 건 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은 정봉주라고 하는 진짜 수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당이 이렇게 홀대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정봉주 서울시장 만들려고 줄 섰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 새끼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아유, 진짜 줄 서려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정봉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활력 넣어주면서 서울시장 선거 재밌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친 컷오프를 송영길하고 박주민 시킬 때부터 미친 짓을 하더니 다시 살려놓고는 정봉주는 컷오프 시킨 게 말이 되냐고. 민주당이 이 짓거리 하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지금 검찰 개혁이랑 맞물려가지고 흔쾌히 할 수도 없고 완전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지금 당 지도부에 있는 거야. 난 내가 봤을 땐 내 웬만해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욕을 안 하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선동돼가지고 송영길만이 답이네, 김동연만이 답이네도 외치지 마시고요. 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자기 판단이 필요한 시대가 나는 됐다고 생각해.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 어느 한 사람 흔쾌히 와 이 사람 너무 좋아하고 지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그래도 꾹 참고 우리 선거운동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이니까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먼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린 건데,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BBK 건으로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다스는 MB 거 맞았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어떠한 조치 최소한의 배려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식으로 컷오프를 시켰는데, 아니 후보들 중에 본인 스피커 이렇게 키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과 접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면서 지지자들하고 웃고 신나게 싸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 적어도 이 사람을 뭐 꽂아달라는 게 아니라 경선은 시켜줘야지. 근데 이 경선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저는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구로구청 9번기 후보도 지금 컷오프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 인터뷰하면서 푸나님이 이렇게 칭찬한 사람을 처음 봤어요. 9번기 준비 많이 됐다고. 아니 9번기는 인터뷰를 해보니까 진짜 준비가 많이 된 거야.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지만 컷오프는 함부로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경선은 시켜줘야죠. 붙어볼 수 있게는 해야지. 아니 꼭 그렇다니까. 진짜 강자한테는 이제 뭘 못해가지고 법도 제대로 통과 못 시키는 것들이 만만한 사람 골라서 때리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으로서 무시당하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죠. 너희들이 판단하는 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당원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러기 위해서 온라인 당원제 만들어 놓고 지금 카톡이든 온라인 시스템이든 다 만들어 놨는데 왜 너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면서 이낙연 당대표 시킬 때는 당규도 바꿔가면서 당대표 시켰잖아요. 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냐고 도대체. 아, 진짜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방송 같은 거 하려면요 살신성인 뭐 속 마음속에 하나 진짜 부처님 한
몇 명 놓고 방송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속마음과 다른 어떤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인터뷰도 해야 돼.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선동되어 있는 일부 사람들과 정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특정 방송만의 팬인 경우가 가장 나는 악성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새날만 지지하라는 말 절대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독하려면 다 같이 하고. 근데 어느 쪽 특정 방송이 갖고 있는 그 캐릭터를 갖고 다른 방송에 강요를 해. 그리고 그 방송을 비판을 해. 그것도 잘못됐고요. 진짜 다양화되어 있는 방송은 이 진영에서는 각자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누구누구 싫어하는 것도 존중해주고, 그렇지만 싫어할 만 하겠네. 그렇지만 난 이런 이유로 지지한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나는 이 진영에 우리가 해야 될 스탠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민주당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고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고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지하는 사람만을 위한 뭔가가 되지 않았는지 그게 도지사든 시장 후보든 간에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만 뛰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근데 내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민주당을 먼저 앞세우고 싶어도 자랑스럽지가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이 옛날에 문 대통령이라는 어떤 상징성 갖고 같이 뛰었던 흐름이 있거든요. 문 대통령 지키자 그 기준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우리 방송 유지하는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한 20배는 더 커요. 진짜로. 어떤 스탠스를 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홀대하고 나쁘게 대하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거를 정봉주한테 줄 서서 송영길 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정봉주는 최소한 나한테 해코지 한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 방송 만들어진 이유가 김어준, 정봉주, 김용민, 조진우, 낙곰수니까 그들에 대한 일종의 애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무슨 뭐 이렇게 약간 진영 내에 또 진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우상화하는 건 나 진짜 꼴보기 싫으면 미쳐버리겠더라고. 어쨌든 간에 참 이번 주 참 이상하게 끝나는군요. 아 진짜 아침에 눈을 뜨기가 괴로워요 진짜. 뉴스가 너무 다이나믹하고 매일매일 빵빵 터져가지고 따라가기도 힘들고 여기에다가 청문회까지 겹치니까. 에... 나는 아직도 방송이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방송에 또 한 50분 후에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갈아 마시고 있다 진짜 내가 진짜 갈아버리겠네. 아유,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웃고 그냥 즐기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만한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동꾼이 있고요. 악의적 선동꾼. 작업 세력이 있고요. 제명인의 마을에도 분명히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언더커버라는 표현 썼잖아요. 저쪽 사람들이 이쪽에 카페에 막 이재명 팬카페라 그래서 막 20만 이렇게 막 넘어가잖아요. 저쪽은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와.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묘하게 뭔가 분탕질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구분할 능력을 가지시라고. 이쪽 주장과 저쪽 주장을 휩쓸려 따라가지 마시고. 난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새날에도 들어왔었다니까요. 지금 지나보면. 아, 새날 패널 중에 있었다고요. 구체적으로 3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답은 정해져 있었는데 마치 그 당시에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들어왔다가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재명을 까고 있는 물론 새날 나가고 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능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기 심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주관. 그래서 너무 과하게 몰입하지도 말고 지금 상황이라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과몰입할 필요 없습니다. 쉬면 쉬는 대로 이재명 지사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재명이 누구를 지지하기 때문에 지지해야 된다 같은 것도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없어요. 단언컨대 말씀드려요. 특정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지지한다 그건 없다고요. 그 이재명을 파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정치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나 송영길을 싫어하지만 이 후보가 되면 열심히 서울시장 만들 거예요. 근데 이런 거잖아. 상대방을 대하는데도 그렇게 후진 사람을 올리기 위해서 컷오프를 변경했을 때 내가 그렇게 막 마음이 빚이 있는 사람을 컷오프 시키는 걸 보니까 맥 빠져서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저러는지 모르겠다.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따가 한 3, 40분 후에 다시 올게요.